사조 산업에 이어서 사조 대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증가한 없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5.2%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매출 증강과 영업이익 증감이 재고 회전율과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관계라는 것을 좀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루풋 분석 입장에서는 재고를 매우 중시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1조 58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20%나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으로요. 손익으로. 근데 그 재고 자산이 44.2%는 너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아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산이 될 겁니다. 매출 원가가 22.3%더 많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액이 좀 적게 나왔죠.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또 한 15% 정도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이렇게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또 줄었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도 떨어졌고요. 그렇다면은 스루풋 분석 내용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9%로 크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더라도 판매 가격은 낮게 인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입장에서는 스루풋 환산 재고도 거의 50%나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4.2% 하락했어요.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0.01포인트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686억 원으로서 정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천만 원이 더 많이 나온 결과가 됩니다. 이건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이 변동 범위가 좀 좁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도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가 매우 방대한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억 8,1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난 금액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 사조 대림도 어획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품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저는 넣습니다. 그리고 또 반품 추정 자산이라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명세에서 빼고 별도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재고자산 내역에 이 반품 추정 자산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B 표현에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품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게 CSM 매출원가 재료비가 26.7%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2.6%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3.3%가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그 제품 판매 가격이 그만큼 안 올랐다, 이렇게 제가 아마 추론을 했을 거예요. 방금 지난 것도 기억이 안 나니 감기가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단계가 있는데 이 차이가 PQ 총지지 비용의 차이가 2억 9,200만 원이고 전년도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전년도는 좀 그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이 2단계 재고자산의 증감 범위 그 차이에 의한 건데 이게 이제 2억 9,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제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그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비성분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적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2억 9,200만 원이 뭐냐? 그러면은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2,200만 원만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작년에는 181억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게 작년 결산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이게 이 재고자산 명세에 75억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 비성분에서는 그 플러스로 표현이 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거든요. 재고가 감소했는데 재고가 거꾸로 93억이 증가했다고 되니까 그 갭이 169억 원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181억 원이 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는 뭔가 이 분식회계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그 전년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올해 와서 이 차이가 23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사조 FS 승계 재고로 넘어온 재고가 23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정도야 맞춰줘야 되겠죠. 운영비용으로서 급여 인건비가 4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0.2%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62명 증가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분기까지 5,150만 원 연봉 수준인데요. 2.3%밖에 상승을 안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이 원양 어선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사조 대림은 어행물이 뭐 서로 있다 하더라도 비중이 일반 제조업 비중이 많아서 공장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좀 연봉은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비가 6.1% 증가했고요. 운반비가 14.7% 증가했고 수도 광열비가 3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슬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어야 된다. 이렇게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21년도 3분기 매출원가를 낮추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가로 열고 조작했다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올해 거는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요. 회전율도 하락하고 수루픈율도 하락했는데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쉽게 스스로도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44.1%가 단순 평균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품은 단순 평균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4.6% 단순 평균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다가 재료 비율이 91.3%나 되거든요. 이거를 곱하면은 이 제품 가격, 판매 가격 압박률은 40.2%인데 14.6%밖에 인상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를 위한 판매 가격은 15%가량뿐이 못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인플레가 많이 돼가지고 뭐 안 오른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회사로서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충분 조건이란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로풋율이 하락이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가정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상대적 인하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투명회계 가정은 입증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분기 거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이걸 또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한 다른 결과를 해보면 되면은 아마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1조 한 3,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단품 납품 거래 단가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132만 2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그대로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한 8만 5천 원 남는데 130만 원에 깎였다 한다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62,999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요 경우 좀 작으니까 낮아졌으니까 한 5%만 더 노력을 해보자 매출 증가를 그렇게 되면은 81,457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이 재고가 증감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재고 감소도 없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만은 판매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고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약했을 당시 금액대로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매출 노력한 만큼만 판매 가격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항상 표시하는 겁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생산 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을 더하면은 100%가 됩니다. 이게 총 제조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시하는 거고, 실적에 의해서 이 스루풋 판매 예전 가격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13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 그러면 6만 2천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이제 이 스루풋 쪽에서는 매출 재료비 기준이니까 81.2%하고 9%를 합치면은 90.2%가 되죠. 그러니까 10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 대목에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계획한 대로 좀 이익을 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3.8% 더 좀 증분시켜보자. 20.5회전 해보자. 20.5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매우 높은 제조업으로서는 매우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1조 한 4천억 원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까지 낼 수 있겠다. 그런데 재고를 줄이는 경우 그 경우에는 판매 가격은 그대로라고 보고 계약했을 당시 단가하고 똑같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처럼 재고가 증가하고 또 증가 안 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가는 그 2030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PBR로 보면 장부가격 대비는 2%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제 경영 실적 미래 가치도 그 13.5%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4조 산업이 13.78%, 4조 시푸드가 13.24%, 4조 시스템즈가 9.82%, 4조 동아원이 7.86%. 이게 그 종합적인 지주회사를 만든 건 아니고 4조 산업의 그 최대 주주는 또 4조 시스템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복합 이 상호 출자 같은 형태로 그 기업의 그 지배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분율 그 5% 이하로 돼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